안녕하세요. 행복한 당신과 함께하는 낭만독백입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책은 언니들의 마음 공부라는 책인데요. 저자는 오소희, 출판사는 수호서재입니다. 이 책에는 오래된 상처를 기꺼이 대면하고 함께 치유하고 용감하게 나아간 여성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상처투성이 내면 아이에게는 따스하고 진실한 위로를 건네면서 동시에 오늘을 살아갈 우리에게는 삶을 꿰뚫는 통찰과 솔루션으로 나아갈 방향을 명쾌히 제시합니다. 그러면 부모에게 받은 상처에서 벗어나 생애 주도권을 되찾기 위한 언니들의 마음 공부 부모편 읽어드릴게요. 프롤로그. 우리가 부모에게 듣고 싶었던 말. 미안하다, 고맙다, 사랑한다. 대한민국 3, 40대 여성 약 250명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자아를 찾는 과정에서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직업 또는 경력 단절? 남편 또는 남자친구? 자녀 또는 시부모? 돈? 대답은 다소 의외였어요. 부모. 90%가 넘는 압도적인 비율이었죠. 이것은 그들 대부분이 부모의 양육 방식에 의해 상처받았다는 뜻입니다. 상처 입은 내면 아이를 품에 안은 채 지금도 부모와 불편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간다는 뜻이기도 해요. 2019년 저는 여성들의 활동 플랫폼 언니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서 글쓰기 모임에 대한 요청이 있었어요. 작문 기법이나 출간 정보를 제공하는 글쓰기 모임엔 관심이 없었지만 글이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상처를 치유하고 삶을 주체적으로 꾸려나가는 것에 지대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작가에는 세 부류가 있어요. 상상하고 쓰는 사람, 공부하고 쓰는 사람, 체험하고 쓰는 사람. 저를 아는 사람은 이미 알다시피 저는 체험하고 쓰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질문을 품고 세계 여행을 떠난 뒤부터 13권의 책을 낸 지금까지 오직 체험으로 터득한 것만을 글로 써왔으니까요. 순전히 제가 체험하고 쓰는 사람이기 때문이겠지만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여성들이 저를 찾아와 자신들의 체험을 들려주었어요. 점차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그녀들의 이야기 속에서 공통의 상처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에서 자유로워지기 위한 솔루션을 찾는 과정에서도 공통점을 발견했죠. 그것을 본격적으로 글쓰기 모임 안으로 가져와 프로그래머화하기로 했습니다. 나를 찾는 글쓰기 모임. 프로그램은 회를 거듭할수록 하나의 친밀한 공동체가 탄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후반부에 이르면 참가자들이 매우 안전하다는 느낌 속에 그동안 어디에서도 쉽게 꺼내놓지 못했던 상처를 드러낼 준비가 되죠. 질문은 그때 던져집니다. 당신이 자아를 찾는 과정에서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참가자들은 저마다 다른 배경에서 성장했고 딱히 유사점을 찾을 수 없는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전업주부, 교사, 공무원, 작가, 간호사, 회계사, IT 개발자, 변호사, 연구원, 상담사. 그럼에도 약 90%가 부모라고 답했어요. 개발도상국을 선진국으로 이끈 장본인이자 희생과 헌신의 아이콘인 바로 그 부모님들. 그 부모님들은 밤낮으로 일해 자식들에게 밥을 먹이고 학교에 보내주셨죠. 하지만 자식들은 부모로부터 밥과 학교 이상의 것을 원했어요. 이를테면 포옹과 응원, 위로와 지지의 말 같은 것들.
혹은 그저 곁에 가만히 앉아 잠시 체온을 나눠주는 공감의 순간 같은 것들. 그러나 당시 부모님들은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부모의 역할에 들어있는지조차 알지 못했어요. 당신들이 어렸을 때 굶주렸고 학교에 가지 못했기에 그 이상의 육아 목표를 갖지 못했죠. 결국 자식들은 위장의 허기는 채웠으나 정신적 허기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교육의 기회가 적었다면 자각도 덜했을, 그래서 오히려 덜 고통스러웠을 정서적 허기. 그들은 졸지에 수혜받은 것으로 인해 불행을 더 선명히 느끼는 존재들이 되었어요. 줄 것 다 주었다 확고하게 믿는 부모 밑에서 받은 것 없다 말하는 떼쟁이들이 되었죠. 어릴 적 그들은 엄마가 한 번쯤은 가게 문을 닫고 졸업식에 나타나 주기를 기도했어요. 이불 속에서 오들오들 떨며 아빠가 엄마의 머리채를 놓아주기를 기다렸어요. 이것도 성적이라고 받아왔냐? 나가 죽어. 당연한 듯이 격려를 받았어요. 툭하면 살얼음판 같았던 집안 분위기를 살피며 조심조심 발뒤꿈치를 들고 걸었지요. 그 아이들 중 다수가 부모가 되었습니다. 부모가 자신들에게 위장의 허기를 물려주지 않기 위해 노력했듯 그들은 지금 자식들에게 정서적 허기를 물려주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마침 온오프라인에 온갖 이상적인 육아 지침들이 넘쳐나는 시절, 밑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그들은 노력하는 만큼 좌절을 느낍니다. 개도국에서 물려받은 정서적 자산은 빈약하기 짝이 없어서 간신히 월세를 낼 수 있을까 말까 한데 건물주처럼 넘치는 여유로 선진국 자녀들을 대해야 하는 과제를 떠안았기 때문이지요. 이 갭을 메우지 못해 그들은 자주 정서적 파산 상태에 시달립니다. 그 아이들 중 일부는 비혼을 선택했어요. 부모가 보여준 결코 행복해 보이지 않았던 결혼 생활이 그들의 결혼관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가부장자하에서 고통받는 엄마를 목격하며 자란 딸은 더 빈번하게 비혼을 택합니다. 그들은 비혼을 하나의 온전한 삶의 형태로 인정하지 않는 부모와 오늘도 반목하며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책에서 우리나라가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이동하는 동안 돈을 움켜쥔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간 것들을 말하려 합니다. 당시 어른들이 짓밟았거나 지나쳤던 아이들의 말, 표정, 마음속에 꽁꽁 뭉쳐져 있던 것들에 대해 그 아이들이 어른이 된 지금 상처투성이 내면 아이를 치유하기 위해 얼마나 애쓰고 있는가에 대해 그리고 어떻게 성공적으로 극복해내는가에 대해 참가자들에게 고통을 주었던 요소들은 주로 부모의 폭력, 폭언, 차별 등이었습니다만 상황에 따라 더 다양한 요소들이 뒤섞여 복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이 책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다음의 6가지 사례를 다뤘습니다. 부모가 아들과 딸을 차별하고 키운 경우, 맞이에게 어릴 때부터 어른 역할을 지운 경우, 부모의 꿈을 아이가 대리 성취해 주길 바란 경우, 아이가 보는 데서 부모가 수시로 싸운 경우, 아빠가 엄마와 아이를 때리고 강압한 경우, 엄마가 아이에게 신세한탄을 하고 때린 경우,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 6개의 사례에 정답이 될 만한 한 편의 사례를 제공합니다. 가난했지만 부모의 삶은 불우했지만 아이의 정서적 허기가 충만했던 한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사례는 나의 삶을 더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돕는 거울이 되어 줄 것입니다. 각 사례마다 참가자가 직접 쓴 자전적 글, 저와 참가자가 치유의 3단계 매뉴얼로 삶을 정리하고 재구성하는 과정, 그것이 다시 참가자의 삶에 어떤 변화를 일으켰는지 확인하는 마무리 글까지 전 과정을 고스란히 보여드립니다. 깊숙이 교감이 오가고 관점의 전환이 일어나고 상처에서 긍정의 의미를 발견한 뒤 웅크려 있던 참가자가 벌떡 일어서서 걷기 시작하는 전율의 순간들을, 모든 글에는 치유의 힘이 담겨 있습니다. 신뢰하는 사람들과 특별한 방식으로 나누기만 한다면, 특별한 방식으로 글을 나누기 위해 저는 치유의 3단계 매뉴얼을 사용했습니다. 치유의 매뉴얼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본문에서 차차 나눌게요. 다만 많은 참가자가 이 과정에서 부모와의 관계에 극적인 변화를 맞이했다는 것을 밝혀두고자 합니다. 그녀들은 내내 생을 짓누르던 무거운 바위를 집어던지고 가벼워졌지요. 바위 아래 납작하게 깔려있던 내면 아이를 구해내고 본래의 나다운 생김과 부피를 되찾았습니다. 물론 모두가 극적인 순간을 맞이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런 참가자들은 대체로 바위를 집어던질 순간을 맞이하기 위해 바위 곁에서 성실히 서성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책을 읽거나 일기를 쓰거나 상담을 받거나 혹은 더 나은 관계, 더 나은 삶에 대해 그저 질문해 왔거나, 저의 역할은 그 탐색의 토양 위에서 그들이 놓치고 있던 부분은 새롭게 주목하도록, 과하게 붙잡고 있는 부분은 내려놓도록 돕는 일이었어요. 삶이 의미 있는 일대기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함께 생의 서사를 재구성하고 앞으로 나아갈 지향점을 설정했습니다. 네, 부모와 나의 관계를 돌아보는 것은 결국 나의 탄생부터 현재까지를 되돌아봄으로써 미래를 설계하는 일이었습니다. 삶에서 불필요한 것은 과감히 버리고 필요한 것을 새롭게 장착하며 결국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답을 내는 과정이었습니다. 저는 이 소중한 과정을 독자도 함께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별책 감노트를 만들었습니다. 글쓰기 모임을 압축해 워크북 형식으로 만든 책입니다. 언니들의 마음 공부, 부모 편의 실전이 궁금하다면 감노트의 가이드에 따라 꾸준히 글을 써보길 권합니다. 사례 속 주인공들처럼 오래된 상처에서 벗어나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참가자들은 저를 언니라고 불렀어요. 저도 은영아 하며 이름으로 불렀지요. 고도 성장기라는 동시대 안에서 유년기를 보냈기에 우리의 공감대는 넓었으며 이야기는 끊일 사이가 없었습니다. 그 분위기를 생생히 전달하기 위해 다음 장부터 언니와 동생 사이에 오간 반말을 그대로 사용하겠습니다. 제가 간혹 현장의 육성으로 웃거나 욕해도 깜짝 놀라지 마세요. 너무나 소중한 것이 너무나 경미한 비용으로 치부되었던 그 시절. 배우지 못한 부모가 서툴게 맺었던 부분을 배운 자식들이 공들여 정돈하고 다시 제대로 맺는 시간을 갖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 세대의 숙명이죠. 이 글이 당신에게 위로가 되고 나아갈 바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당신이 부모님과 편안해지기를, 그로써 무엇보다 당신이 자신과 편안해지기를. 프롤로그였고요. 그럼 이 책을 먼저 읽은 분들의 뜨거운 리뷰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저 담아두고 살아온 오래된 상처, 직시하지 않고 끌어안고만 있던 관계를 내려놓자 그 실체가 보였다. 감은 눈을 떠지게 하는 말이 이 책 속에 있다. 부모를 미워할 수밖에 없었던 내가 가족을 한두 걸음 더 이해하고 사랑하게 되었다. 새로운 시각을 열어준 책, 관계도 마음도 한결 편안해졌다. 동시대 여성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나의 상처는 나만의 것이 아님을 알았다. 상처를 치유하고 날개를 달아준 책. 부모를 다루고 있지만 나를 객관적으로 돌아보게 한다. 안 읽을 이유가 없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도 있네요. 모든 이야기가 내 이야기였다. 나와 교집합을 이루는 사연들에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눈물이 나자 억눌려 있던 내면 아이가 스스로 알을 깨고 나오기 시작했다. 그들의 치유는 곧 나의 치유가 되었다. 사람은 누구나 살면서 상처를 받기도 하잖아요. 부모와 나 사이, 그 안에 정리되지 않은 채 남아있던 그 내면화의 상처를 보듬고 회복하고 성장하는데 이 책이 많은 도움을 주리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도 책이 있어 설레이는 아름다운 날 보내세요.